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정사상 9번째로 늦어진 예산안 처리. 무려 20일이나 지연되는 진통 끝에 여야가 마침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서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이 합의된 건데요. 이러려고 이렇게 질질 끌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족한 민주당의 뒷심에 한숨이 나옵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 원, 정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막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 전 구간에서 1%씩 인하하는 걸로 합의했는데요. 초부자 감세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취지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의장 중재안에서 인하 대상을 더 넓힌 건데요. 이게 과연 초부자 감세를 막아낸 걸까요?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 안에서 50% 감액하는 걸로 합의했는데요. 최초 전액 삭감이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인 거죠. 정부 예산은 삭감하고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했던 의장 중재안에서 결국 민주당이 물러선 겁니다. 대신 정부 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3,52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융자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 예산안대로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 소득세는 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합의대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조정지역 관계없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역시도 한 발 뒤로 물러난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던 초부자 감세가 반쪽, 아니 3분의 1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4.6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여야가 얼마나 더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의 뒷걸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벼랑 끝 막장 협상으로 얻어낼 걸 대부분 얻어가는 성과를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왜 매번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남으니 말이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여야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자평했는데요. 국힘당은 이날 예산안 합의 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이 잘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힘당은 이제 내년 예산안과 정부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한 민생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힘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원칙과 상식, 정부의 국정 철학에 근거해 민생에 집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고자 했다며 복합 경제 위기 속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퍽이나 좋으시겠습니다. 뜻대로 이뤄졌으니 말이죠.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한 민생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자평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예산 관련해 저희가 요구한 대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이번 예산안의 목표로 삼은 것 중 하나가 민생 예산 대폭 확충이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0원에서 3,525억 원으로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6,600억 원도 증액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밖에 정부 대비 확대된 내년도 민생 예산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등 예산 957억 원 증액,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 작물 직물 사업 예산 400억 원 증액 등을 꼽았는데요. 원래 있던 예산을 삭감한 걸 다시 되돌려 놓은 거죠. 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제일 위 구간만 인하 시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구간은 그대로 두되 다 1%씩 내리기로 했다면서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합의를 보되 반영시킬 건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50% 삭감을 두고는 민주당은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대로 50% 정도 깎기로 절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불법적인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탄생한 신규 조직에 예산을 승인해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그 조직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게 잘된 협상이었을까요? 아쉽기만 합니다. 반면 정의당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한국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여당은 경제위기가 서민에게 줄 고통을 나몰라라 채 재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부르짖었고, 민주당은 당대표가 공언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를 없던 일로 했다며 나라를 성장시킨 서민의 몫은 어딨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김수석 대변인은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은 경제대국에 걸맞게 예산안을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보여줘야 했다며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는 위태로워지는 다수의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국 야합으로 예산안이 합의됐는데요. 물론 거듭되는 예산안 지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매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정리하면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에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 금투세 2년 유예, 법인세 인하,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정상화, 지방 소멸 대비 쌀값 안정화, 청년 일자리 지원 금액 증액, 검찰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 삭감, 주식 양도세 현행 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예산 협상안이었는지 정의당의 입장문을 들으면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가장 서민 입장에서 잘못된 협상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쉬운 협상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또 싸웠어야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증액할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최대의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다투던 거대 양당은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1%씩 인하하는 기상천외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모든 과표 구간에서 동일하게 세율을 1%씩 낮춘다 할지라도 그 혜택의 대부분은 과표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과표 구간에서 1%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 감세가 서민 감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세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왜 예산안 처리의 최대 합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폭 완화로 집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고 양당이 시행을 합의했던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되었으며 가업상속 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전체 삭감되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 원 중에 다시 증액된 것은 겨우 10% 수준인 6,600억 원인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